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호입니다. 서울시장에 출근한 지 두 번째 되는 날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오늘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첫 번째 메시지를 냈습니다. 일종의 도전장을 낸 셈입니다. 자, 오세훈 서울시장 어제 하루 동안 굉장히 바빴습니다. 서울시의회가 문제입니다. 민주당 출신들이 지금 109명 중 101명입니다. 서울시의회가 반대하면 할 수 있는 일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어제 오세훈은 몸을 최대한 낮췄습니다. 겸손하게 도와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오늘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서 도전장을 사실상 내밀었습니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하고 있는 게 틀렸다. 서울시는 더 이상 제대로 되지 않은 엉터리 수칙은 따르지 않겠다. 선전포고를 했습니다. 오늘 오세훈 시장 서울시 공무원 간부들을 모두 다 모아놓은 자리에서 이 발언을 했습니다. 어제 공교롭게도 김인호 서울시의회 의장, 민주당 소속의 김인호 의장, 지금 무슨 소속입니까? 의장이니까. 아무튼 김인호 의장이 서울시 공무원 전체에게 메일을 보내가지고 문재인 대통령 정책, 그러니까 박원순 전 시장의 정책, 이거 필요하다. 그러니까 오세훈 시장의 급격한 변화를 따르지 말 것을 요구하는 듯한, 사실상 일을 하지 말라는 이런 뉘앙스의 편지를 보내 논란이 됐습니다. 자, 균형성을 잡아라, 급격한 변화는 안 된다, 이런 취지였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공무원들이 논란이 있었습니다. 오세훈 시장 이것을 의식한 듯 본인이 할 수 있는 일만큼은 분명히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게 바로 코로나19 방역 수칙 문제입니다. 지금 서울의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은 이 엉터리 방역 수칙 때문에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밤 9시까지만 문 열어라, 밤 10시까지 문 열어라, 몇 명 이상 어떻게 해라. 자기들은 여러 명 모여서 식사도 하고 모임도 하면서 일반 서민한테는 고통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 방역 때문에 걸린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정치인들. 대부분이 민주당 쪽 사람입니다. 이준석 전 최고위원 한번 걸렸습니다. 그 말고 대개 저쪽 진영입니다. 어제도 우상호 의원이 걸렸고, 어쨌든 김어준, 정말 자기들은 마음대로 행동하면서 서민들한테만 고통을 강요합니까? 게다가 업종별로 다릅니다. 심야에 주로 돈을 버는 사람이 모이는 곳이 있는가 하면 저녁 때 모이는 것도 있고 낮에 모이는 것도 있고 다 다릅니다. 그런데 지금 일률적으로 밤 9시, 밤 10시 식당 주인들 한번 가보십시오. 지금은 10시가 돼서 좀 나아졌지만 아무튼 이런 말도 안 되는 방역수칙, 또 헬스장, 분야마다 다 다릅니다. 근데 서울시든 문재인 정권 무능하기 때문에 귀찮다, 니 멋대로 해라, 쉽게 그냥 아주 일률적으로 잘라버려. 독재입니까 이게 지금? 자, 그동안 1년 가까이 참았던 지금 국민들이 폭발하고 있습니다. 청와대 앞에서 무슨 피아노 학습 교사, 태권도 교사, 아무튼 온 국민이 불만입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공정성입니다. 왜 이렇게 하느냐는 겁니다. 어떤 식당은 지금 오히려 과거보다 매출이 엄청 올랐다고 합니다. 배달 때문입니다. 그런 것도 있고 어떤 곳은 정말 망했는데 재난지원금 똑같이 줍니다. 이 사람들은 이해를 할 능력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냥 쉽게 잘라. 업종 간단히 해, 간단히. 복잡하겠지만. 자, 이런 데 대해서 오세훈 시장이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정부의 방침을 이제 무비판적으로 따르면서 시민들의 고통을 그렇게 하는 것을 더 이상 방관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문재인 정권에 대한 오세훈의 반란. 자, 이제 서울 탈환, 야당의 서울 탈환이 오늘 오세훈의 발언으로 실감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진성호의 융단 폭격 시작합니다. 문재인 정권을 융단 폭격합니다. 방송에 앞서 아직 진성호 방송의 구독자가 아니신 분들은 붉은색 구독 버튼 눌러주십시오. 더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오세훈 시장이 그간 서울시의 코로나 대응에 문제가 있었다고 질타했습니다. 문재인 정권의 무비판적인 방침, 이걸 그대로 따른다? 아니다. 서민들의 고통에 기울이라고 반성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자, 최근까지는 질병관리청 등 정부에서 만드는 방역 지침을 서울시가 그대로 따라가는 형식이었습니다. 그러나
오세훈의 서울시는 앞으로 정부와는 선긋기를 하며 차별화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와 관련해 영업정지 시간을 업종별로 차별화할 것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시는 곧 관련 후속 방안을 내놓을 전망입니다. 오세훈 시장은 오늘 시청에서 모든 간부가 참석한 가운데 코로나19 종합대책회의를 열었습니다. 솔직히 말해 서울시가 해야 할 일을 다하지 못한 것 아니냐는 반성을 해야 할 것 같아. 물론 최선의 노력을 다했겠지만 1년이 지나면서도 중앙정부가 정하는 1, 3단계식의 대응에 순응했을 뿐 실제 민생 현장에서 벌어진 절규에 가까운 소상공인들의 호소에 귀를 기울였는지 깊이 반성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정말 핵심을 찌른 것 같습니다. 지금 정부의 주먹구구식 이 방역, 이것 때문에 얼마나 시끄러웠습니까? 자영업자들 눈물의 호소를 했습니다. 자, 오 시장은 또 백신 접종 속도가 국제 기준으로 볼 때 매우 뒤떨어졌다. 비슷한 국력의 다른 나라들에 비해 아마 가장 늦은 편이다. 접종 일시 중단 등으로 인해 방역당국에 대한 시민 불신도 점차 높아지는 상황이다. 자, 지금 말이죠. 이 문재인 정권 이거 진짜 놔두면 됩니까? 또 지금 백신에 문제가 생겨서 60세 이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중단이니 이렇게 해서는 지금 속도도 못 낼 뿐더러 이 원래 세웠던 그나마 그 말도 안 되는 그 속도도 못 따라갈 것 같습니다. 이따위로 무능하게 정치를 하면서 지금 무슨 코로나 K방역 운운하고 진짜 문재인 대통령 석고대자고 광화문에서 국민들한테 빌어야 합니다. 어쨌든 지금 국민들의 백신 공포가 극에 달했습니다. 청년들은 운 나쁘면 이거 죽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실제 그런 비슷한 사례들이 유럽에서도 발견되고 아무튼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어쨌든 우리나라는 왜 이렇게 성능 좋다는 그런 것들은 못 들여오고 전부 다 얀센 이상한 것들만 지금 아무튼 참으로 문재인 무능합니다. 자, 그러면서 정부는 다른 대응책을 도입할 것을 시사했습니다. 지금 상황이라면 소상공인이 희생을 감내할 수밖에 없고 지금까지와 같은 일률적 틀어막기식 거리두기는 지속하기 어렵다. 업종별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기존의 9시나 10시 영업정지 같은 중앙정부의 방침은 제고되어야 한다. 이어 일률적인 규제 중심의 거리두기는 서울시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 소상공인 매출 타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달라고 간부들에게 지시했습니다. 자, 어쨌든 이제 고민에 들어갈 겁니다. 일하는 서울시가 될 것 같습니다. 다시 뛰는 서울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오세훈의 이 반란에 문재인 정부의 무능이 새롭게 부각되고 있습니다. 문재인 좀 정신 차리기 바랍니다. 진성호의 융단 폭격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